오늘은 저출산 예산을 아무리 써도 출산율은 하락하는데 그래도 저출산 예산을 더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단지 저희 생각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조 원으로 시작하여서 계속 증액하여 왔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51조 7천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하락합니다. 돈을 더 많이 쓸수록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데 계속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기업에서는 진즉에 그 부서를 없애버리고 담당자들을 모두 내보냈을 것입니다. 저희 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돈을 쓸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데 왜 계속 더 많은 돈을 쓸까? 2. 담당 공무원은 반성, 사죄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이나 담당 국장이 대국민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3. 별별 걸 다 따지고 드는 국회의원들은 왜 이 중체대한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까? 4. 별별 걸 다 따지고 드는 신문 방송에서는 왜 이 중체대한 문제를 따지고 들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한 잔의 포도주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 생산자협회에서 연구기관에 포도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달라는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에서는 포도주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면 포도주 생산자협회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건강에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진짜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 하루에 한 잔의 포도주는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포도주 생산자협회에서는 신문방송에 배포하고 광고를 통하여 포도주를 홍보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루 한 잔의 포도주는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더 많이 사 먹게 됩니다. 저출산 예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목표에 미달하면 복지부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 과제를 줍니다. 돈을 이렇게나 많이 쓰는데 왜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는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이나 대학 교수들은 돈을 써봐야 효과가 없으니 저출산 예산 없애라고 하면은 복지부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적어 효과가 없는 거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복지부는 신문방송에 배포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 출산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돈을 쓰는데도 왜 출산율을 하락하는지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등 다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자는 결론만 내기 때문입니다. 2. 인구 관련 주무부서를 복지부에서 다른 부처로 옮기든지 인구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복지를 강화할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복지부에 두는 것은 죄악이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저의 주장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